화장실 나오면. 그렇죠. 네, 좀 화장실 나오면. 팔계진의 팔계천인데 하늘에서 보게 되면 우리 그 주역의 팔계로 딱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제갈공명이 여기다 딱 삼국전쟁에서 제주도 여기다 집어넣으면 못 나왔다는 거예요. 이 팔계로 정확하게 구성이 된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갈공명이 이제 그 적군을 갖다가 잡으다가 여기다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팔계 그 법에 의해서 이렇게 뭐 만들어가지고 문을 찾지 못해가지고 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애들 이렇게 뭐 그 컴퓨터 게임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구멍 찾기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미로의 그 원리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来站一下，车他们站一下，好吧？ 여기는 전부 다 비켜주세요. 나시들이 만들어요. 비켜. 신라할 때 나시들. 그리고 이 집은요, 나시 명나라 때 지은 거거든요. 3,300평입니다. 이 집안이 400년이 됐어요. 400년. 그리고 나시 집안이 연못이거든요. 연못. 이 나무가 500년이 넘었습니다. 자, 이 나무가 500년이 넘은 나무입니다. 근데这边的长度有6米，宽2.25米，2寸多。여기서 뭐 하는데 이렇게 크게 얘기해? 석윤 처음에 2종, 중국에 서신적 있잖아요. 2종. 서신적을 가르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나시 가족을 가르치거든요. 나시. 이게 여기가 나시, 나살. 네. 이조가 之前这3位70多块，像这样大牌店就还保留今天的。 이게 뭐냐면은 他50年，不是这以 중국의 前的话有70 소신들 多 중에 块。 이족이 있는데 그 이족과 그다음에 나시 가족의 그 신은 这个 그 边过的8块是多少？ 공간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저 글자가. 그리고 옆에 이 글자가 있잖아요. 글자. 이 옆에 글자는요. 원래 있던 글자인데. 잠깐만. 이게 보면 서경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 서경에서 우가 그런데 그때 이제 백성들을 다스리는 방법이 없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은 인륜을 만들어야 돼. 인륜. 그래서 인륜을 만들어야 돼. 이 인륜을 어떻게 해야 이 인륜이 밝게 펴지느냐 이거야. 그 이게 이제 서경에 나온 얘기야. 저 이륜이 바로 서경에서 나오는 거야. 그 이륜을 유 거하게 편안하게 그렇게 이제 펼치는 거야. 그래서 그 서경에 나오는 문장을 그대로 이제 따가지고 쓰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가 이족들. 발기 있잖아. 발기 있어. 눈이 나시들을 편안하게 쉬게 한다. 시계 서경의 말을 쓰는 거야. 서경. 나시들만의 말은 아니겠지. 석양에 나왔다 서경의 그러면 와. 다리 짠하고 못 가겠네.
여기 라시 가서 집을 지금 원래는 1, 2층으로 짓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여기 사람들 1층에다가는 그 예전에 사람들 보면은 제사를 지내고 1층에서 아무 물건 나가고 제사만 지내거든요. 그리고 2층에서 这个河南才会万年历史。 500년 자, 이 건물은 뒤에 건물은 500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 아래층에는 제사 신의를 모시던 곳이고 그 다음에 2층이 있는데 2층에 거주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이 건물이 나무가 지금 현재 수리가 되지 않은 그대로 500년이 된 거라고 하는데 뭐 믿을 수 있는 보수가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돌. 이게 500년 됐어요, 집이. 자, 예, 500년. 단체 기념 촬영합시다. 저로 오세요. 안 나와요. 안 나왔지. 여긴 되겠는데. 안 나와요. 안 나오는 안 나오더라도. 글이 안 나오는. 글이 안 나오면 소용이 없어요. 지금 바깥에 나가서 찍죠. 마을에 가서. 자, 여기서 너무 시간 보내지 말고 이제 거든요. 원나라 때 지은 것도 있고요, 청나라 때 지은 것도 있고, 명나라 때 지은 것도 있습니다. 이쪽에. 우리는 좀 팔개를 좀 보고 싶거든요. 팔개를. 이 모양이 그냥 막 뭐에 뜻이 가는 말면 되는 모양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산은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길이 이제 세 갈래 있는데 뭐 중간 이렇게 길로 이렇게. 옛날 뭐 한국 시대 때 이렇게 这个村庄有1800多年， 역사가.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게 居住人口有700户，3000人口80%。 지금 한 3,000호가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라시 동물 라시 가진 사람들은 80명밖에 없습니다. 나도 안 들린다. 어디서 모아놓고 얘기해야 돼. 또 설명. 다리가요 원나라 때 700년이 됐어요. 700년이 넘었습니다. 다리가 어쨌든. 东林与雄台北出， 이 다리가 어쨌다는 以前 거고. 光晃人家。 원나라 때요 원나라 때 700년이 됐습니다. 700년. 东林与雄台北出，那种以前光晃人家都是住在这中间。对，中间就是住的都是光混家，做生意的，然后做官的。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있잖아요. 예전에 라시 가족이 다 살았거든요. 그리고 반려하고 돈이 있는 사람들만 산 곳이래요. 우리가 지금 그런 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팔개가 저거 알고 동양 있는데. 철학의 주역에 팔개에 대한 그런 모양을 보려고 한 그런 거지. 모양과 그런 원리 그런 거와 관련된 역사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여기 누가 살고 있고 그런 소용이 없어. 근데 그 팔은 모양을 내가 빠바시 이런 거 너무 하나. 아니 그못 보는데 그 팔개에 대한 역사 빠바시 이런 거 리스 그 전에 무슨 한국 전쟁 시기에 한 곳이가요. 这个村庄有意思，就是说陈卡呢，我们是叫龙溪的，始建东汉三国时期。这村庄具有1800多年历史。早在宋代的时候，这个理学家呢，朱熹蕊、陈卡， 안녕 만져서. 早在宋代。 동한 삼국 시기에 여기 1800 역사는 1800년이 됐거든요. 여기 역사가. 说呢，它这个村庄嘛，我跟你们说过嘛，1平方无挖地了。不要就说那个不要看民宅了，就说历史就可以了。 일단 한 폭이라고 그래. 历史陈卡是按照《易经》中阴坎阳城、奥义统一、天人合一、八卦风水来选址布局的。 이발소에게 它为什么叫陈卡呢？陈为陈善，对吧？天还了奏子，陈善去哪为阳？坎为挖下就是地阴，阴坎阳城、奥义统一、奥义统一、天人合一的八卦风水来选址布局的。清代理发店280年。 그리고 여기 불난 적은 없었나? 예? 불요? 어. 여기는 불난 게 아니에요. 홍천이 불난 거. 근데 여기는 불이 난 적이 없었나? 물어 원타. 这个不知道。这里有没有着火过？有这个房子，这家房子是吧？不是这样，有。 아, 바뀌었지 몰랐습니다. 这不是你说的，红村就不是找我们这里来的。这
这个是什么呢？这个有的人在以前嘛，就说在前年，在去年前的时候。 이런 데가 어디 있는 거야? 산립집인가? 이제는 불난 게 있지요. 엉덩이 나무로 하니까 예전에 거래식에는 없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요. 이거는 집이에요. 그냥 가옥. 사람들이 가옥. 살고 있는 나갑시다. 대문 한번 연락하면 그 사람이. 아유 여기하고 물 한번 나오는 거 올라가면 뭐 절단 안 해주지. 你说历史。最主要是，在明朝为官了110个人，到这个风水课之后呢，他就没有做高官了。风水课之后我也跟你讲，风水课了我也跟你讲过，为什么？因为呢这个，因为这个城市它是一流那里这关系在哪？关系在哪？风水家和家世祥。水源，这水源，刚才一个人都多久啊？这啥个来帮我？这水，咱那一个个层都多的。나무 그냥 전부 다 황산 나무 같다 하는 直 건가? 隶总督，这个是用黄山这边的木吗？这是樟木。 这是黄山的吗？黄山是有。 황산은 무슨 뭐? 什么樟木？樟木很银杏，白果， 아, 그 白果树。 발고랑 대과랑 그 과일나무 이런 나무. 그 몇자 나무 황산에 있는 나무라고. 네, 황산 나무로. 황산에 있는 나무래요. 徽州白色，东边看看可能西边看看就东西。 야 이거 불나무가 되게 올라가면 다 좋지. 여기 2층집이 있다는 거지. 이렇게 하늘이 딱 그만큼 열려 있어. 홍천. 아유 하늘만 보여? 여기 명대인데 보니까. 사람 찾아 살겠지,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제 여기 2층이 있다는 거. 올라가. 에이, 사자, 이거 말고. 对，用啊， 한 대요, 한 대. 얼마? 不太清楚。因为黄飞也贵。 예? 뭐 이런 식이에요. 머리 깎는 거? 이런 식 깎고. 왜 그러지? 왜 어떻게 하지? 이거 다도 보라는 거. 하유해진을 본 소감 한마디. 비행기를 타고 싶다. 비행기 타고 싶다. 소문 난다는지 먹을 게 많다. 헬기를 타고 보면 8K를 볼 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봐도 뭐 팍기가 어떻게 나오냐고 공무만 나오잖아요. 쳐봤는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제 물을 완벽하게 닫아 그리기 위해서 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닫아 보니까 사람이 살고 마찬가지로 지금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돈을 벌면 야 그것이 왜 그랬을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저희가 한대적으로 들어갔을 때
어제 1억 2천년 전에 천지 개변으로 인하여 나무가 이제 땅속에 물질이 형성된 것입니다. 어제 강도가 이제 매우 강하기 때문에 망치로 이제 두드려도 부서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공룡한 화석이고, 이쪽은 이제 여행의 팽간석이라고 불리는 이제 성유석. 여러분 처음 보시면 이제 금과 비슷하지만은 이제 금이 아니라 이제 철광석입니다. 저건 이제 5대 보석 중에 루비, 이제 샤파이어, 에메랄드. 그 작은 원석 보이시죠? 그것은 태국이나 이제 버마에서 나오는 이제 비둘기빛 색상인데 가장 좋은 것이고, 중국산 장미꽃 색상은 이제 아시아 사람들이 가장 잘 어울리고, 그건 이제 사랑과 열정을 대표하기 때문에 예단감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샤파이어는 이제 루비의 자매성으로서 남자의 신분과 이제 권리를 대표하고요. 또 이제 여성의 이제 충성함을 대표합니다. 이쪽은 이제 유기보석 중에 왕으로 불리는 이제 에메랄드. 생산량이 매우 좋고 가공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제 가격상이 좀 비쌉니다. 보통 1카라트 이상이면 다이아몬드보다 이제 가격이 좀 비싸죠. 이쪽은 이제 만호. 이것은 이제 수성 원석입니다. 수성은 이제 천을 회복기능을 하고, 또 이제 천재는 얼음이라고 지내왔기 때문에 이제 몸에 지니시면 이제 매우 이제 시원한 감을 느끼고요. 또 이제 빛에 봐서도 아름답고 자외선을 차단해주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이제 목걸이나 이제 팔찌 등으로 사용되고, 또 이제 백수성은 돋보기로 많이 사용되고, 칼라 있는 수성은 이제 선글라스 등으로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거 이제 옥의 원석인데요. 옥은 이제 특히 이제 의학적으로 봤을 때 이제 신장병에 이제 매우 좋습니다. 또 이제 혈액순환과 이제 혈압 조절에 아주 좋고요. 인체에 이제 모르는 병을 이제 스스로 예방해주고 치료해주기 때문에 중국의 역대 황제들 보시면은 이제 옥 침대나 이제 옥베개 등으로 이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양지대고. 이것이 바로 이제 옥중의 왕으로 불리는 이제 빛입니다. 저 뒤에 원석을 보시면은 크지만은 이제 색깔이 연하고 금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좋은 빛이가 아니고, 근래 와서 개척된 얼음정 빛은 색깔이 진하고 투명도가 아주 투명하기 때문에 옥중의 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빛은 이제 크기에 따라서 이제 가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색깔이 진할수록 투명도에 따라서 이제 가격을 이제 정하는 것입니다. 저건 이제 나무 무늬와 이제 비슷하다고 해서 이제 몽골록이라고. 좀 이제 청의 비치로 가는데, 비치와 이제 비슷하지만은 여기서 이제 가짜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비치를 구입하실 때 이런 것을 이제 구입하시지 마시고, 제일 쉬운 방법은 이제 비치를 가져다가 이제 유리에다 이제 금을 거시면은 유리에는 이제 기스가 가지만은 비치에는 이제 아무런 이제 기스가 안 납니다. 저건 이제 나목. 이거는 이제 정유석이라고 합니다. 밖에 있는 거랑 이제 같은 것인데, 동굴에서 이제 물방울이 떨어지면서 이제 형성되는 것이죠. 1cm 자라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한 100년 정도 이제 걸립니다. 바로 이쪽은 이제 12개월의 이제 탄생석. 1월은 이제 여행을 팽간석이라고 불리는 이제 성유석. 2월은 이제 자수석. 3월은 이제 호수. 4월은 이제 보석 중에 왕으로 불리는 이제 다이아몬드. 또 왕이 있으면 또 왕후도 지하죠. 왕후가 바로 이제 중국 남해 바다에서 나오는 이제 남양 진주. 여성분들 몸에 지니시면은 피부 미용에도 아주 좋고요. 주름살도 잘 펴지고, 또 이제 고귀함을 나타냅니다. 이제 진주를 이제 가짜 구별하는 제일 쉬운 방법은 진주 알맹이를 두 개 갖다 이제 마찰을 시키면 이제 진주 가루가 나오죠. 그래서 다시 이제 마찰한 부분을 손으로 문지르면은 아무런 이제 흔적이 없어집니다. 5월은 이제 비치. 6월은 이제 매완석. 7월은 이제 사랑과 열정을 대표하는 루비. 8월은 이제 올리브석. 부부의 화목과 이제 가정의 행복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고요. 9월은 이제 샤파이어. 10월은 이제 에메랄드. 11월은 이제 만호. 만호가 이제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가격상이 이제 쌀 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좀 화폐로 이제 많이 사용됐습니다. 12월은 이제 알렉산드라이드. 희망과 이제 성공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저건 바로 이제 남옥으로 가공된 구령 신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유명한 공예품 예술가 왕일평 선생님과 117명의 인원이 2년 3개월을 거쳐 이제 완성된 것이죠. 이제 크기를 보시면은 길이 8m, 높이가 3.8m, 너비가 1.56m입니다. 자, 앞에 용머리는 이제 영의 자손이라는 뜻이고요. 위에 5개 풍파는 이제 한 나라의 번영 창성과 평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진 찍으실 분들은 이제 나가실 때 찍으시고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저 계단 있으니까 계단을 조심하시고요.
자, 저기 잠깐만요. 자, 저 보시면은 이제 괴물 같죠? 저 괴물이 아니라 이제 영왕의 9번째 아들 필수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입이 크기 때문에 사면팔방까지 재산을 먹을 수 있다고요. 배가 크게 먹은 재산을 또 저장할 수 있고, 엉덩이가 크죠? 엉덩이가 크기 때문에 또 천하를 이제 튼튼히 앉아준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먹기만 하고 이제 싸지는 않습니다. 학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들어온 재산이 밖으로 이제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가정집에 하나씩 갖다 놓으시면은 이제 돈도 잘 들어오고 이제 부자 된다는 이제 그런 뜻이 있습니다. 뭔데 이게? 저 계단 조심하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매점으로 들어가서 우리 실물들을 이제 구경하시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이거 좀 한번 더 그거는 이제 오행에 따라. 그거 해줘봐요. 설명을 지금 하나 보겠습니다. 오행은 저 중국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오행은 이제 금명이면은 이제 금수, 목, 화, 이제 토 그렇게 5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토면은 이제 금을 이제 생하고 그리고 화를 금을 이제 상대를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거하고 어떻게 되냐 이거지? 이게 그럼 화극금하고는 이게 이제 금 이제 명이라는 이제 그걸 이게 뭔데 금이에요? 필수. 그러니까 이게 뭔데 금이냐 이거지? 이제 필수는 이제 하늘에서 이제 옛날에 하는 그 용왕이 이제 지하에 이제 땅에 내려와서 이제 뭐 재물도 지키고 아니면 이제 뭐 사람들한테 이제 좋은 일도 좀 시키고 이제 그런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좋은 일로 해가지고 내려보냈는데 그거는 이제 인간에 내려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뭐 욕심도 생기고 이제 그런 거 있기 때문에 후에 그다음에는 이제 욕심도 많고 하니까 영왕이 이제 그랬죠. 너 이제 너무 나쁜 일만 하니까 이제 뭐 돌로 이제 학문을 이제 막겠다. 그래서 학문을 막아가지고 이제 먹기만 하고 이제 배설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후에는 이제 계속 이제 나쁜 일만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사람한테 좋은 일도 하고 그래서 재앙도 이제 면해주고 이제 돈도 이제 뭐 잘 들어오게 이제 그런 이제 뜻이 있습니다. 왜 금이냐? 이게 하나 선물. 예, 한 줄에 3만 원. 가방은 누구 거예요? 땀내라는데. 회계로 이해하는. 잠깐 주목해 주세요. 오늘도 드십시오. 되게 좋으십니까?
前往上海浦东旅客请注意，您乘坐的 FM9266次航班很快就要起飞了，还没有登机的旅客，请由3号到机后迅速登机，谢谢。Please be quick to approach the aircraft. 통보 내는 것이 전 중국이 해방됐던 날이가 바로 1949년도 10월, 그러면 올해까지 56주년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 해방이 56주년을 가져왔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그 당시에 전국은 해방됐다 하지만 전체가 해방된 것이 아닙니다. 상해는 전국에 1949년 해방됐다 했다 하지만 한 8개월 정도 늦게 모든 것을 여기로 평화를 가져왔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기 대통령이 누굽니까? 장개석이잖아요. 장개석. 그리고 여기 사람들은 자본주의 문화를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상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공산당은 나쁜 사람, 국민당은 좋은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간첩들이 많았기 때문에 중국 해방군, 중국 군대가 여기 들어와서 여기를 해방시키려고 했는데 여기 시민들,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나쁜 사람도 알고. 이 사람들은 군인들을 어디에서 사냐면 바로 외탄 그 밖에서 그 추운 겨울에 그 수천 명이 이제 그 밖에서 자면서 이 상해를 해방시켰다는 겁니다. 간첩들을 많이 잡았고, 국민당 간첩. 네, 그 뒤로 시작해서 여기 상해라는 나라는 거의 다 해방되었고 질서가 잡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장가게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상품 보면은 장가게가 많거든요. 장가게는 2년 뒤에 해방됐습니다. 산적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산적이라면은 바로 그 당시에 국민당 대만을 도망가지 못한 군인들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호남 정부 쪽으로 가고 전부 다 산속에 숨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시목을 본다면 프라타나스입니다. 프라타나스는 프랑스 나무죠. 네, 중국 사람들은 오동나무라고 합니다. 오동나무. 여기 프라타나스잖아요. 근데 프랑스 나무가 여기 프랑스에서 종자가 프랑스 종자 아닙니다. 사실 종자는 프랑스에서 많이 심었다 하지만은 중국 호남성에서 제일 먼저 재배한 나무가 바로 이 프라타나스. 중국에서는 오동나무. 이쪽 양자강 이남 쪽에 오면은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쪽에 오면은 왜서 생수라든가 자판기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이쪽에 남방 쪽에는 녹차 문화입니다. 녹차 문화. 한국에는 커피 문화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국도 차츰차츰 이제 녹차 문화로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녹차 문화라면은 여기 사람들 저처럼 배가 똥똥하게 나온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찾아도 그 사람 배가 똥똥하게 나왔던 외지 사람들이에요. 유동인이거든요, 외지 사람. 이 사람들은 식후 녹차 한 잔 무조건 줍니다. 이열치열. 아무리 더운 40도 되는 고온에서도 녹차병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바로 남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거든요. 자체에서 녹차란 자체는 기름기를 분해하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은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기름기 있는 음식 그렇게 많이 먹는데 그것을 어떻게 분해를 합니까? 하지만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녹차를 딱 타가고 기름 한 방울 딱 들고 보세요. 금방 없어집니다. 그리고 밀방을 가르쳐 줄게요. 밀방이라면은 냉장고에서 김치를 넣으면은 냄새가 나잖아요. 냄새가 날 때 녹차를 다 마신 찌꺼기를 갖다가 모아갖고 냉장고에 딱 두면은 냄새를 금방 없앱니다. 한국 분들은 마늘, 생마늘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드시고 나면은 껌을 많이 씹는데 껌을 씹을 필요 없이 녹차 이파리를 져갖고 입안에 씹으면은 마늘 냄새 금방 없어집니다. 시험을 해보십시오. 밀방이거든요.
믿어지지 않으면 사과 한 알에다가 녹차 이파리를 딱 넣으면은 봉지에다 넣어서 딱 동전 매면은 한 2, 3일 지나서 사과 냄새 하나도 안 납니다. 그건 진짜거든요. 2003년도 세계 녹차 박람회에서 한국에는 보소 녹차 관상용 1위입니다. 네. 관상용 1위 됐고, 여기에 중국에는 국차라면, 한국에는 보소 녹차가 국차죠. 그런데 이 중국의 국차라면 바로 절강성 항주에는 용정차가 중국에서 1급 국차입니다. 수상들을 많이 넣은 차. 옛날 황제한테 바칠 때는 수천의 몸에다가 녹차 이파를 말렸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중국의 녹차는 전부 다, 한국에는 기계로 따지만 중국에는 전부 다 손으로 땁니다. 그리고 담배를 피운 사람은 절대 녹차 이파를 딸 수가 없어요. 영양물질 다 분해되게 니코틴이 있기 때문에 손에 담배에서 니코틴 있잖아요. 그러면 다 분해된다고 무조건 못 따게 합니다. 네. 옛날 같은 경우는 녹차를 따려면은 무조건 여자들이 땄다고 하거든요. 16살 넘지 않은 여자들이 녹차를 땄다 하는데, 지금에는 뭐 담배만 피우지 않는 녹차를 딴다고 합니다. 항저에서 항주 용정차가 그렇게 국차거든요. 차나무가 왜 틀립니까? 아니면 왜 맛이 틀립니까? 하는데, 녹차 나무는 보소 녹차하고 용전차가 별 다른 점 없습니다. 토질하고 기후에 따라서 녹차 맛이 변할 뿐. 그럼 한국의 녹차 보송은 고산차잖아요. 고산지대 자라기 때문에 고산차이기 때문에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녹차 마시면 잠을 이룰 수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 고산차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카페인이 그쪽에 많기 때문에,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저산지대 재배된 차는 뭐가 없겠습니까? 카페인이 있다 해도 적거든요. 그리고 냉하는 분들이 이제 녹차를 많이 마시지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산차 드시면 냉한 분들은 이제 저산차를, 녹차를 또 600여 가지로 나누게 되어 있거든요. 녹차가 많기 때문에 알아서 드실 때는 자기 신체 건강에 좋은 차로 드시는 게 좋을 겁니다. 좋은 차라면 홍차, 오룡차, 우룡차, 보이차 이런 거 드시지 말고 녹차를 많이 드십시오. 홍차라면 완전 발효입니다. 오룡차라면 반발효, 보이차라면 완전 썩힌 차입니다. 그럼 홍차라면 바로 우리가 녹차를 따갖고 완전 발효시켜갖고 거기에다가 색소를 넣고 향을 넣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홍차가 냄새가, 보통 홍차를 즐기는 분들은 그 냄새, 향기로운 맛에 따라서 이제 많이 마시잖아요. 그럼 인체 건강에는 건강 물질이 이제 분해되는 것이 아니라 입맛의 향 때문에 마시는 차가 바로 홍차고, 오룡차는 보통 이제 대만이나 일본 사람들을 많이 마시거든요. 오룡차는 반발효시킨 차가 오룡차. 많이 드시려면은 녹차를 많이 드십시오. 네, 많은 요즘에 보면은 있지만은 면적도 큽니다. 크고. 그러면 윤봉희 이사님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는데, 그쪽 윤봉희 이사님 제일 처음에 3.1 운동 이후 광복을 해서 어디로 왔냐면은 바로 만명한 데는 바로 청도로 왔습니다. 청도에 와서 자기 이제 아르바이트식으로 일본 회사로 다니면서 일어도 많이 배웠고, 어느 하루 신문에 일본 신문에 실린 것을 사자고 가는데, 이봉찬 이사님 일본 도쿄에서 포탄 사건이 실패한 것을 봤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기회를 잡아갖고 내가 이 포탄 사건을 조작해야 되겠다 해갖고 누구를 찾아왔냐? 그 당시에 여기에는 김구 선생을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럼 김구 선생은 그 당시 여기에 주석을 담임하고 있었고, 독립운동을 위해서 많은 좋은 일들을 했거든요. 임시정부 청차 그쪽에 가보면 김구 선생 옛날에 사용하던 책상이라는 것도 전달되어 있지만은, 윤봉길 이사님이라면 그 당시에 중국의 장개석이면 중국의 대통령입니다. 중국 100만 대군이 해내지 못한 일을 한국의 한남아가 해냈다고 큰 칭찬을 준 겁니다. 또 중국 사람들한테는 비록 큰 이제 의미가 없다지만은 한국 분들한테는 무조건 들려야 코스가 바로 홍구공원. 금방이면 도착하거든요. 이쪽이 지금 홍구공원이고, 홍구공원도 엄청 큽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면은 홍구공원에 들어가 보면은 매정하고 매원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매헌이란 거는 매원이란 거는 윤봉 이사님 호가 매헌이가 되겠습니까? 매화꽃을 몇 자라 해갖고 거기에다가 매화꽃을 많이 심어준 겁니다. 그리고 매정이라면은 윤봉길 이사님 기념해갖고 2002년도에 거기다가 정자를 세워줬습니다. 충청남도 거기에는 고향에 있는 그 정자를 본따서 세워줬거든요. 그 안에는 윤봉길 이사님 사진 전람실로 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 우리 가보실 건데, 네, 거기서 들어가서 소모되는 시간은 40분이면은 충분합니다. 들어갔다 왔다 구경하고 나면 40분이거든요. 네. 거기 가서 이제 사진 찍을 시간도 드릴 거고, 거기서 이제 또 설명도 드릴 거고, 네, 제 안내를 잘 따라 주십시오. 우리들이 이제 돈이 많고 정말 잘 살면 이런 것도 우리가 또 해줘도 괜찮은데 우리 그릇이거든요. 아니어서 다 해요. 우리는 그냥 가는 거고. 들어가세요. 우리는 들어가면 된다. 아, 백님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상관 기념으로 주는 거래요. 상관 기념으로. 네. 아, 여기서는 꼭 한번 사진을 찍어야겠네요. 사진 찍으면 예를 해야 되겠습니다. 공상도 자, 집 앞에서. 다 같이 우리 윤봉길 이사님에 대한 원인에 대해 묵념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념. 바로 여기 사진 찍게요.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네, 사진 찍어. 나온다는 걸 생각합시다. 모자 벗으세요. 안녕하세요. 매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봉길 이사는 1908년 6월 21일 대한민국 춘천남도 예산군 덕사며 신영리 일명 모반이라고도 하는 마을 원화민요 가정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본명 오이였고 봉길은 별명이며
9을 매헌이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성자는 연몽기사 9매헌을 따서 매성이라고 명명되었습니다. 이 산이 연몽기사 광현 정교입니다. 이 산이 좀 거문이 그분이 태어난 것이 광현당입니다. 이곳에서 4세까지 성장했습니다. 부모님 모습입니다. 부인 배용순 여사입니다. 아래 사진은 큰아버지 홀가편에서 찍은 가족 사진입니다. 당시 이미 중국으로 왔기 때문에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일제강점기하에서의 민초멍제와 농촌현실 인식한 용의사는 1926년부터 야학을 통한 몸의 퇴치운동을 시작으로 부흥원 월진회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 농촌 계모원을 전개하였고 야학용 교재로 농민도봉 4콜을 지속조수하였습니다. 이것이 월진회 회기입니다. 이 사진이 당시 야학교 부흥원의 모습입니다. 그때 쓰던 농민도봉 내용입니다. 농촌운동을 한계줄 가마 용의사는 조국의 독립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중국으로 머며 결심하였습니다. 대략과 전투를 거쳐서 1932년 5월 상하이 도착했습니다. 이 사진이 당시 30년대 상하이 외탄 모습입니다. 아래 사진은 전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편지는 홍국어 의거하기 전에 두 아들에게 남긴 요소입니다. 요소의 내용에는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며 반드시 조선을 위하여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의 깃발 높이 떠날리고 나의 피 무덤 앞에 사자와 한 정수를 부어 넣으라. 그리고 너희들은 아비 없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어머니의 교양으로 전공자가 되어라. 이렇게 썼습니다. 이 글은 연몽기사가 중국으로 떠나던 날의 쓰임글입니다. 정부 출가 생불환 사내 대상부가 뜻을 세워 집을 나갈 때는 공을 이루지 않고서는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 조사진이 대한민국 임시청사 지금 모습입니다. 원래 초기 청사 모습이었는데 지금 이 건물이 없어졌습니다. 상하이 도착한 용의사는 대한민국 임시회 김구 선생님을 찾아가 독립운동에 헌신한 의사를 비롯하고 김구 선생님이 지도하시는 항의에 입당하였습니다. 이것이 입당할 때 모습입니다. 가슴에는 자기가 스스로 쓴 충성문을 부착하고 원소에는 폭탄을, 원소에는 권총을 넣었습니다. 의거하기 전에 김구 선생님과 같이 찍은 기념사진입니다. 왼쪽에 그분이 김구 선생입니다. 의거일은 1932년 4월 29일 한교포 집에서 김구 단장과 아침 식사를 하시고 월통으로 위성회복탄 한 개와 도시락으로 위성회복탄 한 개를 받고 이공으로 향하였습니다. 이 조사진이 당시 의거 전과 의거 후의 단성의 모습입니다. 당시 몰통으로 위성회복탄을 던져 서울 직나탄 일본 전후군 사령관 시라카와 대장 비롯한 군정력 7명 북사 또는 부상을 하였습니다. 도시락으로 위성회복탄은 자살용으로 가지고 가지만 터뜨리지 못한 채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체포할 때 모습입니다. 비디오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비디오는 한소령 기자가 의거 현장에서 촬영한 것입니다. 1932년 민신년 4월 29일 중국 상해의 홍국원입니다. 그날은 일본천황 빌드의 생일인 천장절이었는데 아침부터 이슬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앞선 상해 사군의 승리로 중국을 상필듯 하던 일본군의 사기는 중국군의 거센 저항으로 잠시 멈칫했으며 일본은 전쟁 영웅 시라카와를 상해로 파견해 전세를 전환시키려 했던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일본군 시라카와 대장을 비롯한 주요 군 고급 장교들이 후송되는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장면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한 소련인이 촬영한 것입니다. 범인 조선인 윤봉길 25살. 윤봉길 의사는 임시정부에 누를 끼치지 않고 부모 처자에게 박해가 없도록 현장에서 자기나 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고 당시 외국 특파원들은 윤봉길 의사의 첩보 당시 모습을 성난 사자라고 묘사했습니다. 후 7개월간 가정 검을 켰다가 일본 가나정 압송되어 총살을 당하였습니다. 이 조사진이 총살을 당할 때 모습입니다. 십자가 묶여서 미간을 면속시켰습니다.
그때 25세 나이로 순국하였으며 유해는 쓰레기 하천 버려지는 숨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래에 있는 이 시계가 의거 전에 김구 선생님과 바꿔둔 시계며 그때 쓰던 터상입니다. 우리 지금 이선우 시간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감자. 그다음에. 연목의 이사는 의거 직후 정색으로 보도되어 있는데 여기는 당시 의거를 보도한 상하이시보, 통화일보, 아사히신문입니다. 아래 그 사진은 그때 용의사가 신문을 받은 일본군 헌병대사령부 현재 모습입니다. 이 사진 중 왼쪽에 있는 그분은 당시 연목이사가 사용한 버튼을 제조해 전 중국인 샹츠더 선생님이시고 오른쪽에 조선인 김홍일 장군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없는 용의사 홍구공 의거 직후 성을 떠나 8년 여행 이동 기간을 거쳐 1940년 종교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대한민국 임시협회 이동교로 상황표입니다. 왜 보세요? 사람은 왜 사느냐? 이성을 이루기 위하여 산다. 보라, 푸른 꽃을 피우고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 나도 이상한 꽃을 피우고 열매 맺기를 다짐하였다. 우리 청년시대에는 부모의 사랑보다 현세의 사랑보다 처자의 사랑보다도 더 한숨 강의한 사랑이 있는 것을 깨달았다. 나라와 결에 바치는 뜨거운 사랑이다. 나의 운호와 나의 강산과 나의 부모를 버리고라도 그 강의한 사랑을 따르기로 결심하여 이 길을 택하였다. 춘달에서 어머님께 편지 쓰신 내용입니다. 1945년 5월 초 한국이 전혀 50여명이 나서서 일본 금대교에서 유해를 차게 됩니다. 사흘 동안 쓰레기 활성 봐서 감매성토의 용몽의 이사, 관과 십정 형틀, 기타 유포 신고 14년 만에 찾아냅니다. 1946년 신고 14년 만에 유해가 돌아와 소 형성을 묘소했고 잠들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진은 한국 정부가 기념으로 그분에게 지어준 건물들입니다. 그분의 거기에 있는 기념탑과 청이사, 소양제도 기념관 모습입니다. 이 비석은 윤몽기 이사가 일본 가나자와의 매성되어 있는 곳에 세운 비석입니다. 아래에 있는 책들은 모두 그분의 역사에서 기념책입니다. 매성 해석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오는 단체로 오셨어요. 이쪽 옆에서 쓰세요. 여기 동상이 있던데 원래 동상이 저기 있었습니다. 원래 돌기는 원래 동상 자리 위치가 동상자리거든요. 아, 인문길 요새 동상자리가 네, 여기입니다. 원래 위치가 여기. 여기 이제 로신 선생이 여기서 이제 동상을 여기 세우면서 이제 옮겨서 여기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중국에서 로신 선생이 선생님. 모태동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여기 로신 공원이라고 이제 이름 지어놓고 그다음에 이 동상을 여기 안치기 때문에 어차피 연봉 이사님은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땅덩어리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거 갖고 이제 옮긴 것이 아니라 지시, 모태동 지시 내렸거든요. 무조건. 네, 여기다 포탄. 이 열대가 여기 있었거든요. 이 열대 자리 여기고 포탄 여기다 던졌습니다. 이 자리가 여기죠. 원래. 네. 여기 추적하면 돼요? 그럼 살생 장소가 안 좋구만. 살생 장소에다. 그 당시에 상해 사변 축제 모임이 여기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일본 사령관하고 해군 사령관들이 여기에서 이제 이열대를 만들고 그러니까. 축제 모임이 연 겁니다. 그 당시에 윤봉기 이사님 이 주위가 옛날에 그 보면은 이렇게 크지 않았지만은 그 주위에서 채소를 사면서
조금씩 도난 겁니다. 그렇지. 근데 그 당시에 던져도 이제 포탄도 붙였죠. 포탄도 물통이 보통 도시락 포탄인데 여기서 그 중에서 하나가 뜨고 하나가 안 뜨고. 그 포탄을 만든 사람도 프랑스 사람하고 중국 사람이 만들어준 겁니다. 돈을 주니까 야채 장사를 해서 대단하다. 한번 돌아봐요. 돌아보세요. 우리 자네가 그건 요거, 그건 요새. 네가 여 친구가 왔잖아. 하나만 와도 되는데 우리 성공한 거야. 우리 친구가 하나 왔잖아. 성공한 거야 우리. 잘 봤지? 정신 바짝 차리겠지? 이거는 줄 알아요. 요 땅에다가 보이셔야 되는데 너가 왜 썼어? 마음은 하는 마음은 다 짝으로 이어지고. 무슨 선생님? 뒤에 있는 거. 그게 뭐야? 네, 묘가 들겠습니다. 여기서 원래 뭐 했냐면은 이학적으로 이학을 연구해갖고 유학을 갔다 했거든요. 유학 갔다가 중국에 점차적으로 여기에 많은 이제 정치가들한테서 이게 보면은 이제 후진했기 때문에 점점 따라 중국이라는 나라가 거의 멸망되게 됐기 때문에 애국심을 갖고 어디서 이학 가다가 정치가로 바뀌었습니다. 정치를 했거든요. 그렇죠. 정치를 하다가 중국에 와갖고 여기에서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중국을 살리기 위해서 유명한 책들을 많이 썼고 일기, 악기, 정정 같은 것을 외국 사람들을 침입자들을 반대하는 그런 논문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갖고 유명한 정치가, 문학가, 사상가라고 합니다. 또 모태똥도 제일 존중한 사람이 바로 이분이거든요. 그 당시에 모태똥 직접 여기서 이제 명령을 내려서 천순산 선생 묘지를 여기를 갖다 세우고 동상을 세워준 겁니다. 원래 묘자리가 이 자리입니까? 원래 여기 아니에요. 아니요. 네네. 내가 보기엔 노신 선생이 원래 어디냐면 고향은 소흥입니다. 소흥. 근데 서거대기는 병으로 해갖고 돌아가셨거든요. 상에서 돌아갔습니다. 병원에서 돌아갔거든요. 그래갖고 그 당시에 천순산 선생이 예터가 집은 옛날 태어날 때는 송이 됐지만은 요쪽 보면 기념관이 있거든요. 기념관 그쪽이 원래 노신 선생 살던 이제 상에서 살던 집이가 그쪽에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여기 주위를 해갖고 홍보공원이라 준 겁니다. 이게 가묘라는 거예요? 아니 원래 여기가 이 자리가 아니잖아요. 이 자리가 아니죠. 병원에서 돌아갔죠. 아니 여기다 처음에 해놓을 때도 여기 아니잖아요. 아예 여기가 없었습니다. 묘지. 이후에 원래 옮겨 해놓은 거지. 네, 다시 한 겁니다. 네. 옛날에 여기 자리가 이렇게 옮긴 것이 아니라 아예 병원에 서가 되는데 다른 아라포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옮겨온 겁니다.